한국 결국 인니의 전쟁 선포. KF-21 최종 계약 파기. 내부 고발 터지자 한국 인니 적국과 수출 동맹 폭탄 발표. 인니 끝장내버리고 초대박난 한국.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48,5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800 플러스 1.68%. 산업 KAI 사장은 2일 현지 시간 국산 전투기 KF-21 보람회 개발 사업에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약 46개월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KF-21 사업 차질 우려가 한층 누그러지게 됐다. 강 사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엑스포 전시장에서 개막한 방위산업 전시회 제9회 인도 디펜스 2022 참가 도중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KF-21 사업 현황에 대해 이 같은 요지로 설명했다. 강 사장은 지난 9월 28일 KF-21의 최초 비행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지속 이행 방침을 밝혔다. 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단보금 커미트먼트 페이먼트을 송금해 이달 1일 입금됐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입금된 금액은 약 94억 원라며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 예산에 KF-21 사업의 분담금 일부인 3,300만 달러 약 468억 원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KAI는 지난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KF-21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측 사업명 IFX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F-21의 블록1에 대한 체계 개발 비용은 8조 1,000여억 원, 방산물자 부가세 면세 반영분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1조 6천여억 원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된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받고 48대의 IFX를 자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자국의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기술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은 총 2천여억 원에 그쳤다. 이후 연체를 지속하다가 이번에 일부 납부 재개 조치가 이뤄졌다. 9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연체 금액 중 일부만으로 보낸 것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업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강 사장은 평가했다. 강 사장은 현재 KAI에 상주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파견 인력은 총 39명이라며 PTDI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파트너 기업은 연내 100명 수준까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시 시제기 1대와 개발 자료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개발 종료 시까지 계속될 경우 시제기와 기술 이전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2. KF-21 보람의 전투기 해외 반응. 외신 보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해외의 여러 언론이 분석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해외 기사들과 뉴스 등 해외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NN에서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CNN 보도 요약 노컷뉴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CNN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로 동남아나 중동, 남미 등의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성능 예상 또한 우수한 편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중국의 언론 보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보도는 대체적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경계를 하고 있다입니다. 또한 네티즌 반응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개발 중인 FC-31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자국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때 중국의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어떡하나 하는 등의 비교를 하는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 밀리터리 채널들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상세 정보 및 개발 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보도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력화로 인해서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내포된 듯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출고에 대한 대만 보도는 무덤덤하게 CNN 보도를 인용해 보도되었지만 네티즌 반응은 보는 내내 부러움과 질투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축하하는 글들도 있지만 부러움과 질투라는 대답이 정답인 듯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일본 언론 보도 내용 한국 차세대 전투기 선보여 대통령 등 참석.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선보이는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부 사천에서 공개되는 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2015년부터 약 8,600억 엔을 들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표적 추적 장비 등도 국산화했다고 하지만 한국 언론은 초기형이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국산 항공기를 통한 수건 달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F-21은 수년 내에 한국군에 배치돼 영공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 출고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정리한다면 열등감에서 우러나오는 열폭 수준입니다. 모두 까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들자 열폭하고 있는 수준이며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는 듯합니다. 번외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기사는 프랑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인 라팔 전투기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는 식의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팔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이 겹치지만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플랫폼 자체가 5세대 기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라팔보다 크기나 무장량이 라팔보다는 더 크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점이 프랑스에서는 걱정하는 듯합니다. 3. 인도네시아. 프랑스 다쇼 라팔에 이어 미 F-15 구매하면 아세안 힘의 균형 이동.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프랑스산 전투기인 데설트 레페일을 42대 계약하고 6대를 선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위 및 안보 상황의 역동성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주무기체계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흥미롭게도 동시에 미국 정부는 F-15 전투기 36대와 기타 다양한 군사 장비를 인도네시아에 약 140억 달러 또는 약 200조 루피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F-15 판매 승인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현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F-15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F-15는 미국 보잉사가 만든 다목적 전투기다. 보잉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차세대 F-15가 첨단 조종석, AESA 레이더, 디지털 전자전 장비, 고속 임무 컴퓨터, 최신 센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F-15를 운용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 7개국은 미국, 일본, 이스라엘,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카타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이 F-15를 운용하고 있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100대의 F-15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중 40기는 F-15SG 변형이고 60기는 F-16C, D 변형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이 승인한 인도네시아 판매용 모델은 F-15ID 기종이다. 인도네시아에 F-15ID 36대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결정이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아세안 힘의 균형. 어느 쪽이든 라팔과 F-15의 구매가 현실화된다면 아세안의 세력 균형은 확실히 바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동남아 국가들의 공군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수코이 30, 미그 29 및 F-18 혼에대만 의존하고 있다. 태국은 F-16A, B 시리즈와 스웨덴제 그리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태국 국방부는 4대의 F-35 합동 타격 전투기 구매에 4억 137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2035년과 2040년에 전투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레페일 전투기와 F-15 전투기 구매는 장단점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전쟁 상황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상황을 보면 세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대 아르메니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나투나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입장을 더하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프랑스에서 생산한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한 행보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연공을 감독하고 남중국해, SCS 위 긴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억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베니 수카디스 군사참모관은 북나투나 사태의 해결책은 실제로 외교만이 아니라 무기의 현대화다.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은 확실히 다시 생각할 것. 이라고 트리븐 뉴스는 2월 13일 보도했다. 베니 참모관은 인도네시아 공군, AU, LFA의 존재가 이 모든 시간을 따라잡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엔진 성능 면에서 이중 엔진과 다중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팔은 전투기 기능뿐 아니라 폭격기도 할 수 있고 다른 항공기의 방해 전파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전자전의 정교함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수에서 싱가포르에 뒤처져 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1의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41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